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생로베 2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는 이것만은 알고 지원하자 뭐 이것에 대한 주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공기업 취업하면 사실상 필기가 중요하잖아요. 필기가 중요하죠. 제일 큰 산 아닌가요? 가장 큰 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 초능력에서 제일 많이 이제 학생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피드류형으로 공부해야 돼요, 모듈형으로 공부해야 돼요, 피센 유형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연 정말 피드류형이 뭔지, 모듈형이 뭔지, 피센 유형이 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유형은 조금 변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듈형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상 신조어였잖아요. 그렇죠, 네, 신조어였죠. 원래 뭐 있는 말이 아니죠. 네.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면, NCS 워크북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집.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이론 기반으로 지식 기반형 문제 유형을 이제 모듈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 모듈형 문제가 또 그대로 통하지 않는 문제 유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리는 이론 기반으로 딸딸딸 암기해서 문제를 풀만한 게 거의 없어요. 간혹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래프 작성 순서, 그래프 작성 순서, 도표 작성 절차라고 하는 것이 모듈형 이론에 적혀 있긴 합니다. 또는 꺾은 선 그래프의 용도, 원그래프의 용도, 방사형 그래프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한 1% 정도의 기업에서 아주 가끔 쓰이는 거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시험 전날 1시간 보시면 돼요. 그 정도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듈형이 정말 이론만 암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정말 오산이고요. 약간의 좀 심플한 문제 유형들, 그런 이제 그 이론을 좀 암기하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들도 좀 비중이 있다는 정도인 거고, 의사소통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모듈형이라고 해도 어휘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맞춤법 문제 나오기도 하고, 간단한 독해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듈형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은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사실 조금 더 모듈형의 비중이 있어요. 있기는. 뭐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공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한서 문서 작성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약간 현타가 와요. 실제로 한수원에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바코드를 기입할 때, 바코드를 기입할 때 문서의 상단 행정기관명의 오른쪽 끝 2cm 곱하기 2cm 범위 내에 바코드를 기입한다요. 그래서 문서의 상단이 가로로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이 가로로 나오고 2cm 곱하기 2cm가 가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저도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 것도 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그렇군요. 뭐 전결 문제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그래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일단 모듈형은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워크북 기반으로 이론을 암기할 수 있는 것, 또는 수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론이 많이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응용 수리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수열 추리 문제가 모듈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 6개 영역이라는 게 있죠. 조직의 직업윤리, 대인관계, 뭐 직조, 자대, 정기라고 불리는 그런 영역은 원래부터 모듈형이고요. 그래서 모듈형은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이론 기반으로 좀 심플한 문제 유형이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센 유형은요? 피센 유형은 정말 피센 문제, 그 시험의 문제처럼 출제가 되고 있는, 뭐 자료가 좀 더 길어진다거나 도표나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독해 문제도 지문이 좀 형태가 길어진다거나, 그리고 문제글의 상황 판단 문제처럼 이것도 상황 제시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피센 유형이라고 얘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피센 유형은 의수문 자원관리에서만 나옵니다. 나머지 6개 문제 영역에서는 피센 문제는 원래부터 없는 거고요. 의수문 자원관리 영역에서만 이제 피센인지 또 모듈인지 좀 분리가 되고 있는 것 뿐이고, 피듈이라고 하는 말을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학생들은 정말 그 단어를 잘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모듈형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피듈형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듈형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는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피줄은 지금 얘기 드렸던 모듈형과 핏셋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핏셋형만 나오는 기업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뭐 인국공, 뭐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이쪽은 핏셋 문제 유형인데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핏셋 문제 형태로만 주로 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피줄로 가게 되면 모듈과 핏셋이 이제 함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핏셋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기는 해요. 두 개가 함께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난이도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유형은 그냥 핏셋부터 모듈까지 그냥 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네. 정도가 피줄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피줄 형태가 제일 많이 보이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은 모듈 유형도 공부하고 어차피 핏셋 유형도 공부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한 개만 딱 준비한다. 난 이 기업만 준비할 거다라고 하면 그 기업 유형만 딱 보시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보통 기업을 타겟팅을 해주실 때에도 적어도 최소 5개에서 그 이상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 얘기를 이상까지 해주시죠. 그러면 기업이 5개 이상 되는 순간 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 영상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어차피 분류는 했으니까요. 네. 분류는 했으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은요. 당연하게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뭐죠? 그거 뭐죠? 복습!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신조어 몰라요. 여러분 복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까먹었잖아요. 몰라요. 대, 구, 알.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그쵸. 네. 자, 여러분. 조댓구야 부탁드립니다. 전 도대체 이것까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하셨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알람 설정해야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수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